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제124회 제1교시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량 1800 세제곱미터 퍼 아우어, 정압수도 20mm 아쿠아, 소비동력 300W인 송풍기 효율을 퍼센트 단위로 구하시오. 단, 물의 밀도 1000kg per 미터 세제곱, 중력 가속도 9.81 미터 per 세트제곱이라고 가정한다. 입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조냉동 기계 기술사 제124회 제1교시 10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것은 이제 송풍기 효율입니다. 오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바로 1번 문제의 조건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효율의 정의를 먼저 할 예정입니다. 효율의 정의. 왜냐면 효율을 구하는 거니까 먼저 효율의 정의를 한번 구해보고요. 조금 다시 쓸게요. 여기는 효율의 정의를 먼저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을 구하려면 송풍기의 경우는 이제 그런 공기 동력 구하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공기 동력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론적 공기 동력의 구분 해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문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조건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풍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송풍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공기가 일로 들어와 석션이 돼서 일로 디스차지가 됩니다. 그러면 효율도 다시 써줬고요. 여기서 쭉 써볼게요. 유량이 이제 Q1으로 갈 거고요. 거기서 또 유속은 V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압력은 P1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유량은 Q2 최종 유량이죠. 유속은 V2, 압력은 P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압력을 측정하는 마노미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이랑 파란색 보이시죠? 이 빨간색은 이제 물이라고 하고 이 파란색은
여기 공기라고 할게요. 지금 이게 송풍기니까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공기가 들어와서 압력을 이제 형성시켜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압수도가 아까 이제 20mm가 차이 난다고 했어요. 여기를 20mm라고 볼게요. 여기 빨간색 있죠. 이 차이를 20mm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정제해 있는, 먼저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정제해 있는 유체에서 같은 높이는 압력이 같습니다. 그쵸? 여기서 더 눌러주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의 압력을 찾아가려면 이만큼을 빼주고 또 이만큼을 빼주면 여기 압력이 나오겠죠. 여기서의 압력은 여기서 같은 압력이죠. 여기서의 압력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요만큼의 압력이 여기서의 압력이 나오겠죠. 네, 요거는 이제 유체역학을 배울 때 처음에 정수역학에서 이제 그 원리를 배우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따져보면은 이 차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H1이라고 하고 요거는 H2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문제에서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H2랑 H1의 차이를 H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쭉 문제를 써볼게요. 다시 먼저 풍량은 여기는 저는 V라고 안 쓰고 Q라고 먼저 쓰겠습니다. Q는 1800 미터 3승 퍼 아워 이고요. 얘는 다시 표현하면은 1800을 3600으로 나눌게요. 왜냐면 1시간이 3600세컨드니까 0.5 얘는 0.5 미터 3승 퍼 세크 이고요. 정압수도 H는 20mm 구하죠. 얘는 이제 다시 표현하면 0.02 미터 구하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요만큼인 거죠. 0.2 미터 퍼 아쿠어. 소비 동력 얘는 W 안 하고 이 라지 P로 할게요. P는 300와트. 로우 워터 1000kg per 미터 3승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공기의 밀도를 무시해도 되는데요. 공기의 밀도 하나 써주고 가겠습니다. 로에는 1.2 뭐 무시하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물의 밀도에 비해서 공기의 밀도는 작잖아요. 거의 10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써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그리고 중력과 속도는 9.81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써줄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질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 Q1 꼴 Q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속은 같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유속과 여기서 유속이 같다고 보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 정수역학을 배우면은 이 정지에 있는 유체에서는 같은 높이에서의 압력은 같아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압력과 여기서의 압력이 같은 거죠. 근데 여기 물기둥을 보면은 더 아래쪽에 있을 때 더 압력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의 압력을 찾아갈 때는 여기의 압력에서 여기랑 같다고 그랬죠. 여기서 압력에서 요만큼의 물기둥에 해당하는 수도 압력 빼주고 요만큼의 공기 기둥에 해당하는 그런 어, 공기 압력 빼주면 여기 압력이 나오겠죠. 또 여기서의 압력은 여기서의 압력에다가 이 공기 기둥에 해당하는 압력을 빼주면 여기서의 압력이 되겠죠. 그게 정수역학에서 배우는 저희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정도 해서 문제 조건들을 쭉 다 써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의 정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펌프를 잘하니까 펌프랑 비교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펌프가 있고요. 송풍기가 있습니다. 전효율이라고 명칭할게요. 효율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효율로 얘기를 할게요. 얘는 이제 축동력 분의 이제 수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선풍기에서는 전효율이 그냥 축동력분의 이론적 공기동력
마이너스 유체 손실 동력이 분자가 되고요. 아래는 같이 축동력이 됩니다. 송풍기에서도 전율이 이제 그냥 공기 동력으로 딱 끝나면 좋았겠죠. 왜냐면 그러면 펌프랑 송풍기랑 이제 정말 이제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축동력분의 수동력, 축동력분의 공기 동력. 근데 송풍기에서 전효율은 이제 축동력분의 이론적 공기 동력에 이제 유체 손실 동력을 빼주면 됩니다. 또 다른 표현은 이제 전효율은 기계효율 곱하기 최적효율 그리고 곱하기 수력효율 되고요. 선풍기에서는 이제 전효율은 똑같이 기계효율 곱하기 최적효율 그리고 곱하기 유체 효율이 됩니다. 같은 거죠. 기계효율은 기계적 마찰에 의한 효율, 최적 효율은 이제 누설 손실에 대한 효율, 그리고 유체 효율은 또 수력 효율은 유체 흘러가면서 그런 마찰 또는 유동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동 단면적의 변화, 유동 방향 변화, 유동 단면적 변화에 의한 부차적 손실, 마찰 손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력 효율 또 유체 효율이겠죠. 그러니까 뭐 유체 효율은 공기력 효율 이렇게 써도 되고요. 수력, 공기력 효율, 유체 손실 동력은 이제 수력 손실이랑 같은 그런 개념인데 뭐 공기력 손실 이렇게 보도 되고요. 공기력 손실 동력. 그래서 이 유체는 공기력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또는 기력, 손실 동력, 기력 효율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랑 이제 상사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음, 조금 이쪽 자리가 모자라서 그런데 좀 써드리면은
이 기는 기체의 기자 또는 공기의 기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기력효율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요 수력효율이랑 이제 대비돼서 이제 알아두시기 쉬우라고 이렇게 같이 대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율, 그래서 이제 기계적 마찰, 마찰 손실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최적 효율은 누설 손실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수력 효율이나 유체 효율, 기력 효율, 여기 유체 효율이라고 쓸게요. 유체 마찰, 그러니까 유체 흐를 때 발생하는 유체 마찰, 부차적 손실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죠. 기계율은 기계적 마찰 손실,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원심 송풍기라면은 그런 뭐 축이 회전하면서 베어링 같은 데서 또는 뭐 축봉 장치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누설 손실은 이런 그런 축봉 장치에서 누설되는 그런 양, 뭐 그런 거에 의한 효율이 최적 효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체 효율은 이제 송풍기 내에서 유체가 흘러 들어가면서 흘러 나오면서 이제 그런 케이싱의 유체가 이제 마찰을 이제 일으키면서 또는 점성을 일으키면서 흘러갈 거고, 그러면 조금 뭐 동력이 뺏기겠죠. 또 이제 유동 방향도 막 변할 것이고 또 유동 단면적도 변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손실을 유체 효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찰 손실은 이제 요거죠. 유체 손실 동력과 이거랑 관계가 있는 거죠. 송풍기 동력을 이렇게 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이론적 공기 동력의 구분입니다. 공기 동력이 네 가지가 있어요. 구하는 방법이요. 1번 전압 이론입니다. 얘는 이제 비압 축성
유동인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압력비 1.03 이하인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LT라고 할게요. LT는 그냥 우리가 펌프 동력 구할 때처럼, 수동력 구할 때처럼 그냥 압력과 최종 유량의 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P2-P1 곱하기 Q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등온 이론입니다. 얘는 압축성 유동인 경우고요. 압력비가 1.1 이상인 경우고, 그가 이제 등온 과정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L 아이소서멀 꼴 P1 곱하기 Q1 곱하기 ln P1 분의 P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단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성 유동인 경우고요. 압력비 1.1 이상인 경우고요. 얘는 등온이 아닙니다. 대신에 단열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변과 단열이다 보니까 열, 수수 주고받는 거 없습니다. 얘는 L 아디아바틱 AD는 K-1분의 K 곱하기 P1 곱하기 Q1 곱하기 P1 분의 P2 이곳에 K분의 K-1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얘는 폴리트로픽 이론입니다. 얘도 압축성 유동인 경우고요. 압력비 1.1 이상 경우고요. 그리고 얘는 폴리트로픽 과정이고요. 주변과 열 수수가 있죠. 여기서 단열 이론에서 K는 이제 비열비죠. L 폴리 이꼴 n-1분의 n. 여기는 단열비 아니 비열비 대신에 폴리트로픽 지수인 거죠. 곱하기 P1 곱하기 Q1 곱하기 P1 분의 P2 분의 n분의 n-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 송풍기가 뭐 보통 팬이 될 수도 있고요, 블로워 압축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팬의 경우는 비압축성 유동으로 가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압력비가 1.03 이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봐서 얘가 비압축성 유동이다 또는 압축성 유동이다, 이걸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비압축성 유동이다 그러면은 전압이론으로 해서 동력을 구하면 이제 끝나고요. 근데 압축성 유동이다 그러면은 이 전압이론은 해당이 안 되고 등온이론, 단열이론, 폴리트로픽 이론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압축성 유동에서도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이제 변화한다 그러면은 등온 이론을 쓰면 되고, 온도가 일정하게 변하지 않아요, 압축성 유동인데, 그러면 단열 이론이나 폴리트로픽 이론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근데 주변과 열 수수가 없는 그런 단열 과정이다 그러면 단열 이론을 쓰게 되고, 그리고 주변과 열 수수가 있다 그러면은 폴리트로픽 과정을 쓰게 됩니다. 처음에 비압축성이냐 압축성이냐에 따라서 전압 이론을 쓸 거냐 아니면 뒤에 세 개를 쓸 거냐, 그리고 압축성 유동이라면은 등온 과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등온 이론을 쓸 것이냐 나머지 두 개를 쓸 것이냐, 그리고 압축성 유동인데 등온이 아닌 경우에 그러면 단열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단열 이론, 폴리트로피 이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4번
문제의 풀이입니다. 먼저 풀이를 해볼게요. 먼저 이쪽은 P1은 제가 대기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걸 팬이라고 보고 이걸 대기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 되겠죠? 그러면 P1은 10의 5승 파스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P2는 그러면 다음과 같겠죠. 여기서 여기 압력 갔다가 여기 압력 되돌아오는 걸 그래프 써볼게요. 10의 5승 마이너스 이걸 빼면은 바로 써볼게요. ρGH라는 공식을 쓸 겁니다. 여기는 에어니까 1.2 곱하기 9.81 곱하기 H H1은 몰라요. 그러니까 H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 빨간색 ρGH 여기는 1000이죠. 곱하기 9.81 곱하기 여기는 0.02죠. 그 다음에 플러스 똑같이 H2라고 바로 안 하고 H2는 H 플러스 H1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게요. 플러스 1.2 곱하기 9.81 곱하기 0.02에 플러스 1.2 곱하기 9.81 곱하기 H1이 되겠죠. 잘 보세요. 10의 5승 파스칼에서 여기 10의 5승 파스칼이죠. 왜냐면 P1을 10의 5승 파스칼인 대기압으로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럼 먼저 여기의 압력을 찾아가려면 먼저 여기 이 마노미터에서 어디가 어디랑 압력이 같냐면 여기랑 압력이 같습니다. 그쵸? 왜냐면 정제 있는 유체에서는 같은 높이에 있을 때 압력이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압력에서 여기 공기기둥 압력 빼고 여기 물기둥 압력 빼면 여기의 압력이 구해질 것이고 여기의 압력을 통해서 여기 압력은 같으니까 여기의 압력이 될 것이고요. 여기의 압력에서 이 지금 공기기둥의 압력을 빼주면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의 압력을 지금 대기압을 가정을 했어요. P1 10의 5승 파스칼. 실제로는 딱 10의 5승 파스칼은 아니죠. 여기서 여기의 압력만큼 더했고 공기기둥이죠. 여기의 압력만큼 더했어요. 물기둥이죠. 그럼 여기에서의 압력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의 압력은 여기의 압력과 같으니까 다시 여기의 압력에서 이 공기기둥의 압력을 빼면 여기의 압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의 압력 10의 5승 파스칼에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의 압력 대비 여기의 압력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계산한 게 이거죠. 10의 5승에서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부호를. 플러스로 써야죠. 플러스로 쓰고 얘는 마이너스로 써야겠죠.
자, 여기 공기기둥의 압력을 더한 게 요거, 여기 물기둥의 압력을 더한 게 요거. 그럼 여기서 여기랑 같으니까 여기서 다시 공기둥기둥의 압력을 두 번으로 나눠서 0.0이랑 H1을 이렇게 해서 빼줬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요거랑 요거는 날라가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볼게요. 10에 5승 플러스 1000 곱하기 9.81 곱하기 0.02 다음에 마이너스 1.2 이것도 지금 잘못 썼죠. 이게 날아가는 거죠. 이건 아니죠. 곱하기 9.81 곱하기 0.02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10의 5승 플러스 1000 곱하기 9.81 곱하기 0.02 마이너스 1.2 곱하기 9.81 곱하기 0.02 되겠습니다. 누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00 195.9646 파스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95.9646 파스칼만큼 여기서 더 이제 압력을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가정한 거는 이제 속도의 변화, 그런 석션의 속도, 디스차지의 속도의 변화는 없고 또 위치의 변화 없다고 가정한 겁니다. H1도 써줄게요. 대문자 H1으로 해서 속도 변화 없고 위치 변화 엘리베이션 관점에서 위치 변화죠? 없고 질량 보동 해주고 왜냐면 이 압력이 송풍기에서 이제 뭐 정압으로도 변환될 수 있고 동압으로 변환될 수 있고 위치압으로도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조건은 문제를 간단하게 풀기 위한 왜냐면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이 두 개는 같기 때문에 이제 두 개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시를 이제 속도 변화 무시, 위치 변화 무시하고 풀게 되는 겁니다. 또는 속도 변화, 속도가 같다, 또는 위치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압력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P1분의 P2로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10의 5승분의 100195646이 됩니다. 다시 풀어볼게요. 여기는 10의 5승이죠. 분모는 10의 5승. 문자는 100.195.9646 맞죠? 나누면 1.001 95646 1.00 100.195.9646 10의 5승 1.00195 9646 되고요. 그럼 얘가 압력비가 1.03 이하인 거죠. 그러면 이제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3번을 풀게요. 축동력을 구해야겠죠. 축동력이 아니라 이제 이 공기동력을 구해야겠죠. LT를 구할게요. LT는 바로 구할게요. P2-P1입니다. 그래서 100.195.9646 마이너스 10의 5승 파스칼 담였죠. 곱하기 이제 여기 0.5m 3승 퍼 세크 바로 곱하면 돼요. 왜냐면 파스칼의 단위는 이 분자가 아니라 이 파스칼의 단위, 이거는 파스칼의 단위죠. 압력이니까요. 이거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그리고 최장 유량은 미터 3승 퍼 세크예요. 그럼 얘네들을 뉴턴 퍼 미터 제곱이랑 미터 3승 퍼 세크랑 이제 정리를 하면은 뉴턴 퍼 미터 제곱에 미터 제곱이 여기 미터 3승 퍼 세크에 미터 3승이랑 1부랑 이제 약분이 되죠. 그러면 결국 뉴턴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뉴턴 미터는 줄이죠. 그래서 줄 퍼 세크 와트가 됩니다.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0.195.9646 마이너스 10의 5승 곱하기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195.9646 마이너스 10의 5승 곱하기 0.5 그러니 97.9823 와트가 됩니다. 다음에 4번
니타 전효율이라고 할게요. 니타는 97점 이론적 공기동력 전압이론 97.9823. 그리고 유체 손실 동력은 0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축동력은 이제 300인 거죠. 보면은 해볼게요. 97.9823 마이너스 0 300 하면은 이제 0.32 66 07 6667이 되고요. 얘는 다시 32.66 07 6667%가 되고요. 얘는 이제 32.661%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는 가정이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문제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풀었고요. 사실 그냥 간단하게 풀려면 이제 여기 이 축동력이 아니라 이제 이론적 공기동력 구할 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 압력을 이제 공기 밀도도 주어지질 않았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P2 마이너스 P1 이게 문제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냥 로 워터 마이너스 로 에어 G H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또는 P2 마이너스 P1을 에어를 무시하고 로 워터 G H로 구해도 되고요. 비교해 볼게요. 지금 압력 차가 여기서 보면 195.9646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1000 먼저 위에 겁니다. 이거 1000 마이너스 1.2 곱하기 9.81 곱하기 0.02입니다. 얘는 얘는 당연히 같겠죠. 얘랑 195.96
그리고 이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공기 밀도 무시하고서 9.81 곱하기 0.02 해봤을 때는 196.2 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간단히 풀면 그냥 아마 쉽게 문제 푸셨을 때 아마 실제 문제 의도에서도 195.9646만큼 풀기를 바라진 않았을 거예요.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왜냐면은 공기의 밀도를 안 줘줬다는 것은 이제 195.9646만큼 정확하게 풀기를 바라진 않았겠다는 거죠. 예. 대신에 이제 물의 밀도는 줘줬으니까 공기의 밀도 무시하고 물의 밀도만 하면은 196.2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동력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196.2에다가 곱하기 9. 81 곱하기 9.81이 아니지 0.5로 하면 되죠. 그러면 98.1 와트가 될 것이고요. 얘를 이제 300으로 나누면 0.327 그러니까 32.661%냐 32.7%냐 거의 큰 차이가 없죠.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를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존행동기기술사 제124회 제1교시 10번 문제 풀어봤고요. 키워드는 송풍기 효율입니다. 처음에 문제의 조건, 그다음에 효율의 정의,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 이론적 공기동력의 구분을 먼저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했고요. 문제 조건은 쭉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한 거는 이제 공기 밀도 추가적으로 제시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질량 보존, 그 다음에 속도, 전후단 같다, 그리고 전후단 엘리베이션 위치 같다, 이렇게 가정을 더 해놓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오로지 정압으로만 이제 에너지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송풍기를 통해서. 그래서 송풍기의 효율 또는 펌프 효율은 이제 전효율은
이렇게 되고요. 또 송풍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동력은 전압이론, 단열이론, 등온이론, 폴리트로피 이론 구분되고요. 이게 비압축성 이동이냐, 압축성 이동의 등온 과정이냐, 압축성 이동의 단열 과정이냐, 압축성 이동의 폴리트로피 과정이냐, 이렇게 따라서 공식들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전압이론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등온이론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단열이론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트로피 이론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문제 풀이는 이제 여기의 과정이 다 중요해요. 1번 여기 어떻게 나오느냐, P1 10의 5스파스칼, P2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압력비도 한번 체크해 봤어요. 그래서 비압축성 이동, 전압이론 이렇게 풀 수 있는 근거가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이제 이론적 공기동력 요만큼이 나오고요. 이제 유체 손실 동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제 전류를 구했더니 이제 32.661%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